억지 무죄가 된 이재명은 직무 복귀할 윤 대통령이 잡는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앞으로 12번 플러스 알파의 선고만 딱 그렇습니다. 선고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 선고 받기까지 또 법원에는 얼마나 많이 출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뭐 나중에 일단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 이제 차치를 하고라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법망에 걸려듭니다. 이재명은 언제든지 법망에 걸려듭니다. 법망을 피해 갈 수가 없죠.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촘촘히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일 처음에 검찰에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영장에 보면은 이재명 그때 3개 그 혐의로 했는데, 이재명의 이 3개만 가지고도 무기징역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만 가지고, 3건의 사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건이 9개죠. 그리고 앞으로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언제든지 법망에 걸려둘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본인이 다 저지른 데 대한 업보죠. 그러려면은 지금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게 발등에 떨어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급선무죠. 자, 근데 직무 복귀 기각이든 인용이든 직무 복귀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더욱더 높아진 것이 최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사실상 7대1의 기각, 그리고 거기서 3명의 그 재판관들의 그 우파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 확인을 했죠. 그리고 중도까지 하면 한 4명, 4명이 있으면은 지금 40여건 어차피 들어가는 거 물 건너갔고, 5명, 그러니까 6명을 채워야 되는데, 이 좌파에서 6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전국의 이 화재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재명은 재판 가고, 박찬되는 거 재판 갔다가 또 강화문 그 천막 가가지고 무슨 뭐 또 복귀한 지 하루밖에 안 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고 또 협박을 하고, 이런 만행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오늘 선고 기일이 오늘도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정이 안 되면 이제 내일은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내일 또 이야기를 그 많이 했는데, 내일이 그 디데이다는 좌파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재명 선거보다 앞에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는 그러면 내일이라도 하라고 소동을 벌였는데, 일단 그 오늘 선거 기일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 4월 4일이나 아니면은 이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을 하니까는 그 이전으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세 사람이 확실하게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속속 확인이 되고 있죠.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그리고 중도로 분류가 되는 김영도 재판관까지 3명 아니면 4명. 이 세 사람,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추천해서 임명한 정현식이나 국민의힘 몫인 조한창이나 아니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그 김복형, 이 사람들은 지금 자칫하면은 이 우파가 괴멸을 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가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국가 비상사태에 가깝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헌법재판관이지만은 오늘 그 법원의 엉터리 같은 판결을 보고 판결을 내린 사람들의 성향, 좌파 색채가 뚜렷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만약에 이 세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이 이렇게 이탈을 해서 조기 대선이 만에 하나 실시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당선이 사실상 유력해지죠. 그거는 뭐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혼란이 옵니다. 일단 이 불소추 특권 논란이 다시 불거져서 이재명의 이 재판이 멈췄을 것이냐, 계속 해야 되느냐, 거기에 놓고 엄청난 국론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재명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그 범죄 혐의들 이것을 다 없애려고 아마 뭐 계엄령 못지않은 그런 이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상당히 혼란해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그러니까 사회주의 성향의 법안들도 막 통과를 시키죠. 뭐 양곡법이나 노란봉투법 이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무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이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거부권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전부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국가 정체성이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안 하고 이재명이 오늘 그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사회주의 정체성을 갖는 나라로 변해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어떤 포퓰리즘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이런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이 내놓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재명의 지금 성향으로 보면은 이 정치보복 좌우를 가리지 않고 또 자기 진영 안에서도 그 전에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비명행사 정치보복이 있을 것이고 또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일종의 퍼주기 정책 같은 것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각 또는 각하 선고를 받아서 국정 운영에 복귀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국정 운영에 복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헌법재판관 세 사람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 특히 이재명이 오늘 어처구니 없이 법원 2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서 기고만장하게 되는 날개를 달아서 또 조기 대선을 노리는 이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2026년까지 지금 2026년 지방선거가 있죠. 2026년 지방선거까지 뭐 큰 선거가 없습니다. 한 1년 이상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를 해도 이재명이 그다지 이 국정을 뭐 발목을 잡거나 뭐 물론 그런 것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이 혼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에 복귀를 하면은 이재명은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조기 대선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재명은 계속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줄을 잇게 되고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번 플러스 알파의 이 선고를 더 받아야 되고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과제 사실상 집권 2기가 되는데 새로운 국정과제들을 잘 수행을 해나가면은 이재명이 오늘 무죄를 받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복귀를 하면은 그것을 충분히 희석을 시키고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억지 무죄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복귀를 해서 그것을 잘 통제를 하고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한 4가지 긴급 점검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